안녕하십니까. 파이썬으로 배우는 알고리즘 기초. 오늘은 벌써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그 악명 높은 동적 계획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로 이항계수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적 계획법. 악명 높습니다. 그죠?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데요. 이 동적 계획법을 이해하면은 이제 알고리즘의 5분 응선은 넘어선 겁니다. 좀 어렵지만 이해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응용하는 거는 더 어렵고요. 일단 이해를 해야 응용을 하는데 이해가 잘 안 되고 응용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재밌습니다. 자, 동적 계획법은 아이디어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문제를 더 작은 문제로 분할하는데 그냥 분할해서 바로 정복하지 말고 거꾸로 상향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거죠. 1953년에 리차드 벨만 교수님이 이 아이디어를 제안했어요. 여기서 이제 리차드 벨만 교수님이 뭐 항공사인가 군수업체인가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이거를 설명하는 용어를 쓸 수가 없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프로그래밍이라는 애매한 용어를 갖다 붙였는데 우리가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 짜다라는 그 프로그래밍이라는 뜻이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계획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제 TV 프로그램, 오늘의 행사 프로그램 안내 뭐 이런 데 쓰는 그 프로그램 있죠, 그죠? 그 프로그램을 이제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그러나 이제 이 말을 이해하면은 좀 이해하기 쉽습니다. 메모이제이션. 자주 쓰는 단어는 아니죠, 그죠? 메모라이제이션이 아니고 메모이제이션입니다. 메모이제이션. 메모라이제이션하고 비슷해요. 어떤 입력 사례의 해답을 테이블 같은 데 저장해 놓고 필요하면 갖다 쓰자. 이게 이제 메모이제이션 기법입니다. 기록해 놓고 쓰는 거니까 메모이제이션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동적 계법으로 문제를 푼다는 건 어떤 의미냐? 어떤 문제를 분할해야 되니까 그 분할하는 제기관계식 리커런스 릴레이션을 구합니다. 점화식을 수학으로 얘기하면 점화식을 구하는 거죠. 그죠? 리커런스 릴레이션 점화식.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거를 바로 정복하지 말고 가장 작은 입력 사례부터 상향식으로 저장해 가면서 메모이제이션 기법을 이용해서 풀자는 거죠. 그래서 분할 정복법하고 비교를 해보면 문제를 작은 사례로 분할하여 해결한다라는 점은 동일합니다. 그죠? 근데 분할 정복법은 작은 사례로 분할하면서 해결해 나갔는데 동적백 이 제기 호출을 통해서 리커전을 통해서 탑다운으로 위에서 아래로 분할하면서 바로 정복해 나갔는데 동적 계획법은 이 메모이제이션을 이용해서 상향식으로 정복해 나가잖아요. 바텀업 방식, 상향식 방법. 개념 자체는 굉장히 이해하기 쉽죠, 그죠? 근데 이해하고 적용하는 게 어렵네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미 저번에도 언급을 했지만 피보나치 수열 같은 경우에 어땠습니까? 우리가 점화식이 있죠, 그죠? F0, F1은 F0는 0, F1은 1. 그 다음에 Fn은 Fn-1 더하기 Fn-2. 이 그대로 재기적으로 풀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죠? 막 중복이 되고 중첩이 되고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1차원 배를 써가지고 쭉 저장해서 올라갔죠, 그죠? 이 분할하지 말고 쭉 저장해서 올라갔죠. 이게 이제 메모이제이션을 이용한 동적 계획법이라는 거죠.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동적 계획법을 이용하면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풀립니다.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 그 코딩 테스트나 코딩 그 인터뷰 그 올림피아드 프로그래밍 경진대회 이럴 때 동적 계획법 문제가 자주 나오고 그리고 동적 계획법 문제를 알면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는. 자, 첫 번째 그러면은 이제 우리 동적 계획법의 사례로 이항계수 문제를 풀어봅시다. 이항계수 문제는 공부해 보면 피보나치 수열하고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피보나치 수열보다 더 공부할 게 더 많고 더 재미있어요. 왜 그런지는 이제 한번 이 강의를 듣고 나면 아실 겁니다. 자, 이항계수의 정의 우리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죠, 그죠? 기억이 가물가물하시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combination and k
얘 정의는 k 팩토리얼 곱하기 n-k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이게 이항계수의 정의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1의 n승이면 이게 콤비네이션 00 x의 n승 더하기 콤비네이션 아니 00가 아니고 n0 n1 x의 n-1승. 이렇게 이제 계수가 이항 그 제곱근이 이렇게 풀었을 때 n차 방정식으로 풀었을 때 각 차수의 개수가 각 항의 개수가 콤비네이션이 된다. 이게 이제 이항계수의 정의죠, 그죠? 바이노미얼 코에피션트. 근데 이 정의 그대로 쓰면은 n 팩토리얼하고 k 팩토리얼 값이 커지기 때문에 n이 100만 돼도 계산이 안 됩니다, 그죠? 불가값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중간에 계산하는 값이 너무 커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이항계수의 성질, 이항계수 배울 때 이항계수의 성질을 배우실 거예요, 그죠? 이항계수의 성질 중에 제기적 정의가 있어요. 리커런스 릴레이션이. 그래서 콤비네이션 nk는 n-1, k-1, 콤비네이션 n-1, k-1에 콤비네이션 n-1, k를 더한 거다. 이렇게 이제 제기적인 성질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아마 성질을 배우고 또 증명도 하고 해봤을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n보다 큰 값이 없잖아요. 다 더하기고. 그러면은 이거를 이 제기 방정식을 그대로 대입을 하면 문제를 풀 수 있죠, 그죠? k가 0이거나 k가 n이 같으면 1이 되고. 이게 이제 분할 정복을 하면 아주 간단해집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게 중복됐네, 죄송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바이노미얼 코에피션트라는 이항계수를 풀기 위해서는 디바이드 앤 컨커로 분할 정복으로 풀기 위해서는 빈 바이노미얼의 그 n과 k를 파라미터로 받아서 정의 그대로 써주는 거죠. k가 0이거나 n이 k와 같으면 1을 리턴하라. 아니면 제기식으로 n-1 k-1 더하기 n-1 k를 대라. 끝. 그 한번 실행을 요 n과 k에 대해서 10까지 n 플러스 1 해가지고 이제 출력하면 끝나는 겁니다. 너무 쉽죠, 그죠? 근데 이게 문제점이 뭘까요? 똑같아요. 피보나치 항 구하기 제기적 방법과 같은 문제, 즉 중복 호출이 계속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반복적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이 반복적 방법이 역시 이게 바로 이제 동적 계획법이 된다.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자, 빈 4, 1을 호출하면 어떻게 됩니까? 빈 3, 1 더하기 빈 3, 2가 되죠, 그죠? 바이노미얼 3, 1은 바이노미얼 2, 0 더하기 2, 1이 되죠. 마찬가지로 1, 0, 1, 1이 돼야 되죠. 이 제로니까 이제 1이 리턴 될 거고, 이게 n과 k가 같으니까 1이 리턴 될 거죠, 그죠? 그러면 더해가지고 2가 될 거고, 얘도 0이니까 1이 리턴 될 거고, 더하면 3이 될 거고, 얘는 또 2, 1, 2, 2, 얘는 1을 리턴 해주고, 얘는 이것도 0이니까 1, 같으니까 1, 1, 1 리턴해가 얘가 2가 될 거고, 3이 될 거고, 3 더하기 3은 6이 될 거고. 그래서 바이노미얼 4, 2, 즉 그 콤비네이션 4, 2는 6이다. 이렇게 이제 구해지는데 이렇게 중복이 발생하죠, 그죠? 얘하고 얘하고 중복, 얘하고 얘도 중복, 얘하고 얘도 중복. 함수 호출이 계속 중복되는 비효율성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실행을 한번 해봅시다. 바이노미얼 코에피션트 1 제기 함수에 의해서 이항계수의 정의 그대로 구현을 해서 이제 n이 10부터 계수는 0부터 k가 0부터 n까지죠, 그죠? 콤비네이션 10의 0부터 콤비네이션 10의 10까지 가야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출력을 하는 이런 함수를 결과값을 이렇게 출력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1이 나오고 1, 1이 나오고 1, 2, 1이 나오고 1, 3, 3, 1이 나오고 1, 4, 6, 4, 1이 나오고 1, 5, 10, 10, 5, 1 이렇게 나오죠, 그죠? 딱 보니까 뭐가 떠오릅니까? 이항계수 하면 또 항상 나오는 파스칼의 삼각형이 딱 떠오르죠.
예, 우리가 이항계수의 성질에서 항상 배우는 또 파스칼의 삼각형이 지금 방금 포르프로 출력해 보니까 바로 눈에 보이죠, 그죠? 그래서 콤비네이션 00, n과 k가 0일 때는 1입니다, 그죠? 그리고 콤비네이션 1에 0, 1에 1은 계산해 보면 1과 1입니다. 콤비네이션 20, 21, 22는 어떻게 돼요? 1, 2, 1이 되죠, 그죠? 그럼 잘 보면은 얘하고 얘를 더해가지고 2가 됐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콤비네이션 3, 0, 1, 2, 3은 1, 3, 3, 1이 되는데 얘하고 얘하고 더하면 3이 되고 얘하고 얘하고 더하면 3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4, 콤비네이션 4, 0부터 4까지는 1, 4, 6, 4, 1인데 요거 더하면 요게 되고 요거 더하면 요게 되고 요거 더하면 요게 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거 더하면 요게 되고 요거 더하면 요게 되고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그래서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우리가 이 두 번째 항을 첫 번째 그 n-1차 항의 이항계수를 가지고 n차 항의 이항계수를 가지고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바텀업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 성질을 그대로 이제 이터러티브하게 구현하면 그게 동적계획법이 되는 거예요. 제일 작은 차수의 항부터 저장해 놓고 또 그걸 가지고 그 다음 차항을 구하고 그걸 가지고 다음 차항을 구하고 그걸 가지고 다음 차항을 구하고 그죠? 이 리커런스 릴레이션을 구현하는 그거 정의한 다음에 상향식으로 이게 이렇게 하니까 하향식 같지만 거꾸로죠, 그죠? 작은 것부터 올라가니까 이게 바텀업입니다. 거꾸로 긁을 걸 그랬나? 자, 그래서 이 이항계수 구하기라는 문제를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알고리즘의 동적계획법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먼저 제기관계식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수학 시간에 이미 제기직 정의를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bij는 bi-1 j-1 더하기 bi-1 j라고 하면 된다. 아까 그 수학으로 표현한 제기관계식을 2차원 배열로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상향식 방법으로 구한다. 이걸 구하기 위해서 제기호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터러티브하게 bij가 j는 0 또는 j가 1이면 j가 0 또는 1이면 1 아니면 i-1 j-1 i-1 j 요거를 이제 상향식 방법을 구하는데 지금 우리는 이제 파스칼 삼각형을 알기 때문에 요걸 어떻게 구하면 될지 쉽게 알 수 있었죠. 그죠? 근데 그게 다른 거에 가면 이제 어려워진다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bij라는 2차원 배열을 선언해 놓고 요 i를 이제 n이라고 생각하고 요 j를 k라고 생각하면 바이노미얼 nk가 b nk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00일 때 이거는 이제 필요 없죠. 그죠? 0 콤비네이션 0, 1은 존재하지 않습니까? 콤비네이션 조합이잖아요. 그죠? 0개 가지고 어떻게 한 개의 조합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필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n이 쭉 증가하면서 그 다음에 k가 쭉 증가하면서 이제 계산을 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파스칼 삼각형이 쭉쭉 만들어 줍니다. 근데 2를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n 1일 때 이 앞에 요 두 개를 더하면 되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를 더해서 요거 만들고 요거 두 개를 더해서 요거 만들고 이렇게 이제 쭉 하면 파스칼 삼각형이 쭉 만들어집니다. 그죠? 자, 뒤에서 하겠지만 요 그림 나온 김에 잘 생각해 보면 파스칼 삼각형의 요 이제 n차 항의 그 이 개수들의 수열을 보면 1, 4, 6, 4, 1, 1, 3, 3, 1 이렇게 대칭적이죠. 시메트릭합니다. 그러면 요 뒤에 거는 계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계산이 불필요하다. 요거는 저 뒤에 가서 최적화 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코드로 옮기는 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어떻게 하냐면 b를 이제 초기화하는데 2차원 배열로 초기화해야 되기 때문에 0 곱하기 k 플러스 1 k보다 더 큰 거를 k 플러스 1개의 개수만큼 더한 다음에 이거를 n-1이니까 n by k로 우리가
이렇게 2차원 배열을 정의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중 포루프를 돌면서 바깥 루프는 n번 하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 포루프는 i와 k 중에서 더 작은 거를 까지만 가면 돼요.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콤비네이션 n에 10에 2인데 10에 5까지 갈 필요는 없잖아요. 콤비네이션 10에 5까지 갈 필요는 없으니까 더 작은 거를 선택해서 만약에 j가 1이거나 0이면 j가 1이거나 k와 같으면 i와 같으면 1이 되죠. 그죠? 요 조건에 만족하지 않는 거는 저기적 관계를 그대로 이용해서 bij는 bi-1 j-1 더하기 bi-1 j 이렇게 해주면 이제 쭉 그거 파스칼 삼각형이 쭉 2차원 배열을 채워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콤비네이션 nk였기 때문에 bnk를 호출해 주면 돼요. 자, 이것도 실행을 한번 해보면, 자, 이번에는 이제 2차 방정식을 이용해서 2차원 배열을 이용해서 이렇게 동적 계획법으로 반복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이터러티브하게 구현을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똑같이 실행을 해보면 10가지의 콤비네이션이니까 역시 파스칼의 삼각형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게 보이시죠? 그죠? 방금 실행해본 화면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재밌는 게, 피보나치 수열보다는 조금 더 재밌는 게, 이 이제 시간 복잡도도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고, 성능도 개선해 볼 수 있어요. 자, 먼저 시간 복잡도 측면에서는, 디바이드 앤 컨커를 하면, 분할 정복을 이용하면, 콤비네이션 nk가 나와요. 시간 복잡도 자체가. 요게 이제, 지수적이죠. 왜냐하면 중복이 많기 때문에. 요걸 구하는 것도 수학적으로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결과만 합시다. 중복이 많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라는 건 충분히 예상이 돼요. 그죠? 자, 그런데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즉 반복적인 방법으로 푸니까 어떻게 됐어요? 2차원 배열 손해죠. n과 k죠. 그죠? 그러면 바깥 포르프가 n, 안쪽 포르프가 k인 만큼 가니까 n 곱하기 k죠. 그래서 차수가 nk가 돼요. 이 콤비네이션 nk하고 n 곱하기 k는 이거는 이제 항이 다르긴 하지만 2차 항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쿼드러틱 타임 컴플렉시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2차 시간 복잡도를 가진다고. 이거는 이제 뭐 비교도 안 되죠. 이게 훨씬 효율적이죠. 만약에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안 쓰면 콤비네이션 그거 뭐 1000에 50 이런 거 못 구하는. 자, 그래가지고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이제 파스칼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이 중간에 k 이상의 그거 2분의 n 이상의 거는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대칭적이니까. 이거죠. 요거하고 대칭이니까 만약에 이게 콤비네이션 10의 8이다 그러면 콤비네이션 10의 2로 구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k가 2분의 n보다 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콤비네이션 n-k 하고 같기 때문에 콤비네이션 10의 8은 이걸 8까지 이렇게 가지 말고 그냥 콤비네이션 10의 2로 요까지 2에 가서 끝내면 되죠. 그죠? 요 성질을 이용하면은 훨씬 더 빠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2차원 배열을 쓰면 공간 복잡도가 높아지죠. 이거는 이제 시간 복잡도를 시간 복잡도는 계산이 안 돼요. 그죠? 시간 복잡도는 계산이 안 돼요. 세타 오브 nk 시간 복잡도는 그대로 있지만 이 k 값을 더 작은 값으로 줄이기 때문에 한 2배 이상의 성능, 평균적으로 하면 한 2배 정도의 성능 개선 효과가 있는 거죠. 그죠? 퍼포먼스가 개선됐다고 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이제 공간 복잡도 측면에서는 2차원 리스트를 nk로 이렇게 쓸 필요가 있느냐? 이거 다이나믹하게 해가지고 요렇게 쓴다고 해도 공간 복잡도가
세타 오브 nk죠, 그죠? 근데 그것도 필요 없다는 거죠. 1차원 배열만으로도 구현할 수 있어요. 왜?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콤비네이션 nk면 이 마지막 줄만 있으면 되지, 이 위에 거 다 저장하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피보나치 수열할 때도 그 피보나치 수열 전체를 다 저장할 필요 없이 두 개의 변수만 가지고 요거 더하기 요거 해가지고 여기 저장해가지고 또 요걸 없애가지고 요렇게 하고, 요거 더하기 요거 해가지고 여기 저장해가지고 요렇게. 그러니까 변수 세 개로 충분히 가능했죠. 이 배열 리스트 전체를 저장할 필요 없이 결과값만 알려면. 마찬가지로 얘도 이 한 리스트 한 개를 가지고 저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1, 3, 3, 1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그 다음 게 1, 4, 6, 4, 1이 돼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거를 더할 때 두 번째 여기에서 그대로 쓰면 1 더하기 3 해가지고 4 해버리면 1 더하기 4가 5가 돼버리죠. 그래서 거꾸로 해줘야 됩니다. 자, 1, 3, 3, 1이면 1 더하기 3 마지막에 게 1이죠, 그죠? 그 다음 거는 그 다음에 1 더하기 3 했는 거를 4로 바꿔요. 자, 이거 1로 하고 그 다음에 얘를 4로 바꿔요. 그 다음에는 3 더하기 3이니까 이게 6이 되죠. 3 더하기 1이니까 4가 되죠. 그 다음에 1이니까 1이 되죠. 1, 4, 6, 4, 1 정상적으로 보여졌죠. 거꾸로 오면 됩니다. 요것도 이제 하나의 테크닉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빈 3는 어떻게 구현하면 되냐면, 자, 제일 먼저 2분의 n보다 크면 k를 그냥 n-k로 바꿔요. 이게 바로 콤비네이션 nk는 콤비네이션 n에 n-k 하고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한 거죠, 그죠? 이것만 해도 한 2배 정도 성능 개선이 되고, 그 다음에 배열을 쭉 길게 구현할 필요 없이 k 플러스 1개의 그냥 한 개의 배열만 선언한 다음에 b0면은 1이죠, 그죠? b0가 1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앞으로 이렇게 더해 나가면은 계산이 올바르게 안 된다는 거죠. 한 개를 덮어쓰기로 하면. 하지만 거꾸로 하면은, 그래서 j를 i나 k 중에서 작은 숫자, 제일 끝에 숫자로 먼저 정한 다음에 이게 j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j는 뭐예요? j-1 더하기 j죠, 그죠? j-1, 얘가 j-1이니까 얘 더하기 얘 했는 게 얘가 되고, 그 다음에는 얘 계산하고 난 다음에 얘를 다시 쓸 일 없죠. 그러니까 이제 한 개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j를 하나 감소시켰어. 그 다음에 j가 여기 와서 또 얘 더하기 얘 해가지고 여기 저장하고, 그 다음에 또 얘 더하기 얘가 저장하고, 어디까지? j가 0보다 클 때까지. j가 0일 때는 지금 1로 계산해 놨으니까. 그러면 이제 한 줄 다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뒤에서부터 이렇게 하고, 또 뒤에서부터 이렇게, 또 뒤에서부터 이렇게 하고, 계속 리스트 한 개 가지고 계속 반복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BK가 뭡니까? 이게 콤비네이션 NK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그대로 출력하면 똑같이 나온다는 거 알 거고, 자, 이게 확인하기 위해서 bin3가 95를 가지고, 아까 95면은 126인가 그랬죠? 그래가지고 126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콤비네이션 어디 갔지? 자, 엑서사이즈니까 엑서사이즈 3.4 엑서사이즈 3.4 바이노미얼 코에피션트 할 때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그대로 나오고, 이제 126이 정상적으로 나왔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중간에 이렇게 주석 프린트 문을 걸어서 이 B의 변화를 이렇게 지켜보면, 자, B의 변화를 딱 보시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다가 이제 여기서부터 계산 안 하죠. 뒤에 거는 계산 안 하죠. 왜냐하면 앞에서 잘랐으니까. 그 다음에 요게 B를 출력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B가 한 개의 리스트만으로 1차원 리스트로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실행이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콤비네이션 9에 8을 한번 해봅시다. 9에 8을 하면 바이노미얼 2에서는 이 8까지 가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이렇게 하면 이제 뒤에 갈 필요 없죠.
9의 8은 뭐하고 같아요? 9의 1하고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한 개만 쭉 계산해서 이게 이제 그 9의 콤비네이션 9의 8은 9죠, 그죠? 콤비네이션 9의 1이니까 그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것만 이제 아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쉽죠. 그러니까 분할 정복이라는 게 재기호출을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나눠서 풀어가는 거라면 동적 계획법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다이나믹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요 풀었는 거를 요 밑에서부터 계산해서 거꾸로 올라가자라는 거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알고 싶은 게 보통 이제 꼭대기에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동적 계획법이라고 하고, 이 동적 계획법의 이 밑에서 이렇게 풀어서 저장해 나가는 요 기법을 메모이제이션이라고 하고, 결국에는 첫 번째가 이 재계관계식을 찾아내야 돼요, 그죠? 두 번째가 그걸 가지고 메모이제이션을 해야 되는 상향식 방법으로 이렇게 풀어나가면 되는데, 어떤 문제들을 이렇게 푸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재기관계식 찾기도 어렵고, 재기관계식 찾았는데 그걸 메모이제이션을 풀어나가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그 어려운 거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들을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어려운 것들을 해서 그걸 정복하고 나면 그 다음에 쉬운 것들은 이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쉬운 것부터 쭉 해가지고 동적 계획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것도 몇 달 걸려요.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것부터 먼저 해가지고 좀 머리가 아프지만 그걸 해결하고 난 다음에 좀 쉬운 문제들을 보면은 아주 좀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좀 해주시고요. 아무도 안 봐. 강의 자료 및 소스 코드는 구글 드라이브에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제가 링크를 걸겠습니다. 아무도 안 보지만 그래도 끝까지 완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